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모의논술 문제를 한 번 하나씩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연세대학교는 올해부터 과학논술이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만 보고 예전에는 과학논술 포함해서 150분 동안 굉장히 길죠?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수학만 보기 때문에 90분으로 시간이 줄었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체감하기로는 수학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올해부터 연대가 단답형을 도입했다는 거죠. 즉 풀이 과정은 필요 없다. 답만 정확하게 내주면 돼 라고 하는 게 단답형이고요. 아마 단답형을 도입한 취지는 일단은 다양한 범위에서 문제를 물어볼 때 여러 문제를 물어보려면 어찌됐건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 논술을 좀 공부해 본 친구는 알겠지만 그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 확통이나 또는 기하 이쪽이 답안 구성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문제는 다 풀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이거를 서술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아마 도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물론 모의논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형태로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연대 같은 경우는 모의논술을 시험 시스템이 바뀔 때 그 해에만 한정적으로 그냥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본 시험만 보는 학교예요. 모의논술 없이. 그러다가 올해 모의논술을 치렀다는 건 문제 구조나 유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올해 단답형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건 네, 믿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단답형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단답형 문제는 답만 쓰면 돼요. 따라서 그냥 제공되는 연습장에다 열심히 푼 다음에 답만 정확하게 적어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연대 논술만 쓰는 친구는 별로 없잖아요. 몇 개의 학교들을 동시에 원서를 냈을 텐데 다른 학교를 생각한다면 역시 서술을 좀 신경 쓰면서 공부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연대에 특화시켜서 얘기한다면 단답형 문제는 어찌되었건 빠르고 그래야 뒤에 있는 서술형 문제들을 풀 수 있으니까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업은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수업, 학생들과 하는 본수업이 아니고요. 이 수업은 그냥 별도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론칭하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론칭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따로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따로 촬영을 하는 거여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과의 교감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심심할 수 있어요. 반면에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연대를 준비하는 올해 준비하고 또 앞으로도 준비할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강의는 아마 무료로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단답형이라고 문제지에 써 있고요.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는 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포물선의 정의, 그 다음에 다항함수의 정적분, 다항함수의 정적분이라서 거창한 거 아니고요. 넓이 계산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봤을 때 모르는 내용이 없구나 라고 생각되신다면 네,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실제로 연대에서 발표한 그 해설에 보면 그 검토위원들이 요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샘플로 뽑았던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답안지를 제출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제출된 답안지의 한 300장 정도를 샘플로 채점해 본 결과 약 30에서 40%의 학생들이 정답을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읽었을 테니까 자, 일단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그런데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 어찌되었건 넓이를 계산해야 될 거고요. 넓이를 계산할 거면 어찌됐건 좌표평면을 도입하는 게 편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좌표평면을 가볍게 도입을 하겠습니다.
X축, Y축. 이렇게 얘들아 가볍게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 뭐 그냥 A, B, C, D 이렇게 넘버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점 1,0, 1,1, 0,1 이렇게 해서 일단 정사각형을 우리가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를 봤더니 자 내부에 어떤 점이 있대요. 내부에 어떤 점이 있어서 내부에 어떤 점이 있고요. 그 점에서 얘들아 선분 BC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대요. 그 수선의 발을 P1이라고 하자. P1이라고 하자. 그 다음 A하고 요 점을 연결했대요. 연결했더니 조건이 뭐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항상 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탁 눈치를 채셔야죠. 어떤 눈치? 이거 포물선의 정이다. 자, 점 P가 움직여요. 그럼 수선의 발이 움직여요. 즉, P1은 그때그때 움직이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점이, 점 P가 정사각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결국 BC 위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동점 P1은 결국 선분 BC를 나타낸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고정된 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된 직선 BC가 있습니다. 그때 직선과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한 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걸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포물선이라고 부르죠. 기하 교과서에 처음 2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의 모든 친구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실까요? 한번 찍어보자. 자, 점 P1이 요 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점을 하나 찍어본다면 P1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A와 P1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니까 요 점이 되겠네? 또, 뭐 점 P가 요쯤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직선과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한 요쯤에 찍힐 것 같은데 찍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 P1이 쭉 올라가서 여기 있어. 그러면 A와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얘죠. 따라서 얘들아 우리가 연속적으로 P1을 쭉 이동시키게 되면 결국 점 P의 자취, 흔적이 남을 거고요. 그 흔적은 다음과 같겠죠. 이렇게 흔적이 남을 거고요. 이게 바로 얘들아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C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C1이야. 자, 저 곡선을 지금부터 C1이라고 부르겠다. 그 다음 또 나왔죠. 요번에는 선분 어디? CD요. 선분 CD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습니다. 선분 CD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고요. 그때 점을 움직이니까 결국 이번엔 선분 CD 전체를 나타내겠죠. 선분 CD와 A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역시 포물선이고요. 두 개의 점만 찍어볼까요? 자, 점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점이 만약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중점이죠. 자, 다시 요 점이 쭉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다고 봐. 그러면 얘와 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얘죠. 왜? 1이니까.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포물선이 하나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질 거고요. 얘를 뭐라고 부르자? C2라고 부르자. 여기까지 가세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단답형이잖아. 이게 단답형이고 저 그림이 포물선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럴 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노란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와 그 다음에 주황색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 각각의 넓이에 무슨 집합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교집합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겹치는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요 넓이 구하라는 얘기죠. 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눈으로 봐도 얘들아 사실 대충 보이고요. 물론 우리는 식으로 얘들아 확인을 할 거예요. 어찌되건 딱 봤을 때 선생님 뭐를 긋고 싶어?
대각선 아니면 y는 x. 얘를 긋게 되면 이쪽의 넓이와 이쪽의 넓이가 정확하게 대칭이 된다는 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둘 중에서 편한 넓이 하나 구해서 그걸 몇 배 하면 답이겠다? 2배 하면 답이겠다. 이게 우리의 결론인 거죠. 이해 가실까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요 넓이 계산한 다음에 2배 하면 답이고요. 문제에서 얘들아, 자, 요 넓이를 S라고 놨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우리가 원하는 답은 저 S의 몇 배예요? 2배예요. 이게 답이거든. 그럼 이제 볼게. 그럼 가만히 봤어. 얘보단 얘가 나을까? 뭐 얘보단 얘가 나을까? 아니야. 뭐 이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제 이거 포물선인데 요즘에 좌표 얼마예요? 0,2분의 1인데 0,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단답형 답안지를 한번 구성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물선의 정의에 입각한 정확한 풀이를 한번 내가 해볼게요. 자, 요 주황색 곡선을 시트라고 얘기했어요. 시트는 분명히 포물선이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정사각형 안쪽만 그렸지만 사실은 얘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죠.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고요. 사실은 얘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곡선이죠. 2차 곡선이니까 선생님 그럼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C2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 최고차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편은 얘들아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A값만 구하면 내가 포물선을 결정 지을 수 있는데 주황색 포물선이 1,0을 지나요. 대입하게 되면 0이고요. A 더하기 2분의 1이요. 따스다 바로 얘들아 A가 결정돼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되고요. 즉 포물선이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S라고 하는 넓이를 구하고 싶고요. S는요,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에요. 근데 직선은 Y는 X잖아. 그럼 이제, 두 개의 그래프 중에서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넓이를 계산할 때에는 포물선에서 직선을 빼면 되겠죠. 어렵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네. 0부터 교점까지. 적분 구간. 적분 구간만 내가 찾아내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교점이니까 얘와 얘를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식과 이식을 연립하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쓰시면 될 거고요.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나오려나? 자, 요렇게 얘들아 근이 두 개가 나올 텐데 0과 1 사이의 값이 답일 테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이 교점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도 알겠어요? 자,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렇다면 답은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저 빗금칠 넓이의 2배다. 그런데 빗금칠 넓이는 다항함수의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 0에서 루트 마이너스 1까지. 자, 두 개의 그래프 중에서 위쪽에 위치한 건 포물선이다. 거기에서 밑에 위치한 y는 x를 빼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다항함수의 정적분 계산 한번 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얘들아, 루트 2-1 때문에 약간 번잡스러울 수 있어.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단답형 문제고요. 그러면 이걸 찍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면 100% 못 찍게 하려면 답이 얘들아, 분수와 무리수가 섞여 있으면 그건 찍기가 진짜 어렵죠. 따라서 얘들아, 당연히 얘들아, 단답형 답은 깔끔한 답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찍어서 맞추는 친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서 어찌되었건 이 정도의 계산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계산하게 되면 3분의 4 루트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얘들아 답이 나옵니다. 이 설명 이해 가실까요? 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단답형에 맞게 빠른 속도로 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포물선인데, 그럼 포물선인데 이게 좌우 대칭이고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텐데 A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점 1,0을 대입해 볼까? 라고 푼 거야. 그리고 모양을 봤을 때 노란색 곡선과 주황색 곡선은 왠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것 같아. 그래서 얘들아 대칭성 이용했고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끝까지 풀진 않을 거고요. 이걸 그냥 수학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곡선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곡선은요. 자, 노란색 곡선은요. 점 A와 선분 B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었어요. 한 점과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그러면 사실은 얘들아, 노란색 포물선, 다시요. 이 노란색 포물선은 원래 얘들아 다 그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나올 텐데, 저렇게 생긴 포물선은 얘들아, 형태가 어떻게 생긴 거죠? 기하에 나오는 포물선의 방정식 얘기야. 저렇게 생긴 포물선은 어떻게 생긴 거더라? y제곱은, 자, 4 곱하기 p 값은 얘들아, 초점으로부터 꼭지점까지 또는 꼭지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거든요. 전체 길이가 1이고 얘들아 이게 중점이니까 요 거리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얘들아 왼쪽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겠네. 그 다음 x를 곱하면 답인데 꼭지점이 원점이 아니라 2분의 1,0이죠. 즉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될 거고요. 예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하고 곱하면 플러스 1. 자, 요게 얘들아 노란색 곡선의 정확한 식입니다. 그럼 똑같은 요령으로 C2는 주황색 곡선이요. 주황색 곡선은 A를 초점으로 하고요. 선분 DC를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의 일부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선생님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들은 기본형이 어떻게 생겼죠? x제곱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4 곱하기 p. p값은 얘들아 초점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인데 거리는 2분의 1이고요. 위로 볼록하니까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 뭐야? 꼭지점이 얘들아 원점이 아니고 얘들아 y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올라가 있죠. 따라서 얘들아 평행이동시키면 자, 그럼 식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랑 곱하면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곱하면 플러스 1. 자, 첫 번째 곡선 포물선의 정의를 구했고요. 두 번째 곡선도 포물선의 정의를 구했죠. 그러면 둘 사이의 특징은 뭐야 얘들아? x하고 y가 정확하게 바뀌어 있죠. x하고 y가 정확하게 바뀌어 있죠. 이게 뭘 뜻하는 거죠? 두 개의 곡선은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해서 얘들아 논증할 수 있죠. 이게 진짜 y는 x에 대한 대칭이었구나. 그 다음 절반만 계산해서 2배 하면 되겠구나. 근데 얘들아 연립의 대상은 누구였죠? y는 x하고 연립할 거잖아. y는 x하고 연립할 거니까 y가 1차식인 게 좀 편하겠죠. 그래서 얘들아 요식을 얘들아 예쁘게 정리하면 y는 그 다음에 넘어간 다음에 나누면 플러스 얼마. 요렇게 해서 얘들아 식을 정리했더니 요 식이 바로 얘들아 아까 우리가 구했던 포물선의 식과 일치하는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아까 풀이랑 똑같은 풀이니까 여러분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이해 가실까요? 그래서 기하 쪽에서 이렇게 단답형 문제로 나올 수 있겠구나.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연대는 전범위를 보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예상한다면 확통과 그 다음에 뭐 수열이라든가 아무튼 미적분 쪽은 반드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출제가 될 텐데 다른 파트들 조금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기하나 확통 쪽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단답형으로 출제하는 게 수험생들을 배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잘 정리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2번 문제에서 봐요.